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하이닉스 정말 안전합니까? 고점 대비해서 25% 가까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망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느냐? 이 질문에는 냉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팩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이미 5번이 발동이 됐습니다. 특히 6월에만 3번이나 시장 전체의 거래가 멈췄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그냥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나오는 장치가 아니죠.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져야 발동되는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5번, 그리고 6월에만 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시장 불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월 7일에 코스피가 장중에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지금 하이닉스 붙잡고 언젠간 가겠지라면서 마냥 버티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계속해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밑에서 우리 계좌를 옥죄고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덫과 대형 증권사조차도 경고하기 시작한 수급의 부메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변동성 속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실행해야 할 유일한 탈출구를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의 자산, 순식간에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같은 ETF 투자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사이드카는요,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될 때 프로그램 매도 효과를 5분간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도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돈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더 빠져나가는 초고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이닉스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아니고 지금 가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인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 빅테크 실적까지 이거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버틸 만큼 안전한 자리인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긴장하셔야 될 경제 침입자가 바로 물가의 역습이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커녕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될 6월의 한국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체감 직결되는 생활 물가는 무려 3.4%나 치솟았죠. 물가가 다시 대가리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이 그토록 기대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완벽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라는 거대한 압박이 증시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죠. 미국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PC 물가 역시도 전년 대비 3.8% 상승을 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연준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동성의 숨통이 막히고 있는데 주가가 아무 악재 없이 마냥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기형적인 괴물입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무려 72%입니다. 내년에는 76%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기업이 흔들리면은 대한민국 증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극단적인 쏠림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심각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기 힘든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장주격인 SK하이닉스의 단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꺾였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뒤에 본격적인 세력의 조정이 시작된 구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장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죠. 최근 바이낸스에서 한국 주식을 추종하는 KORU 최대 50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가 될 정도로 시장이 투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2배 그리고 2배, 5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은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장 마감 때 억지로 주식을 더 던져야 되는
숏 마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떨어지면 투매를 부르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부르는 기형적인 변동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양극화는 더 찢어질 거고 이 지독한 변동성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 칼날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주식 다 팔고 도망쳐야 될까요? 자,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반전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상장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나스닥 상장에서 역대급 승부수를 던졌죠. 자, 오는 7월 10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ADR 상장을 전격 단행하면서 무려 최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도달에 나섭니다. 자,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핵폭탄급의 이벤트가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사방에서 하이닉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자, 진짜 무서운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HBM 세계 1등인 하이닉스가 왜 지금 굳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피 같은 지분을 넘기면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자, 단순히 돈이 많아서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45조 원 뒤에 숨겨진 하이닉스의 서늘한 재무 상태와 왜 이 돈이 하이닉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생존의 열쇠인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은 이번 장에서 또 다시 최고점에 몰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돈 잘 버는 것은 맞습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입니다. 자, 하지만 냉정하게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55조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85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인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왜 하이닉스의 초우량 등급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장사는 잘 하는데, 자, BBB 정도면은 삼성전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신용 등급인데요. 자, 결국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력 리스크가 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대로 가다간 고금리 환경 속에서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 때문에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순간 하이닉스가 판을 뒤집는 신의 한 수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통한 45조 원의 자금 조달인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재무구조 AA 플러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45조 원을 조달을 함으로써 26년 예상되는 거대한 부채 85조 원의 압박을 그중에서 무려 절반 정도가 넘는 돈을 이 실탄 한 방으로 방어를 해내려는 겁니다. 자,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맞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폭발하려던 이 부채 가속화, 부채가 거의 2배 가까이 2년 동안 증가를 하려던 그런 흐름에 완전히 고리를 끊어버리고 초강력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려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장부상의 리스크를 단숨에 지워버리는 역대급 재무 방패가 이제 하이닉스는 이자 부담 때문에 눈치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비싼 AI 반도체 공장을 자, 빚도 없이 남들보다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어 올릴 수 있는 무결점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력이 갖춰지면은 시장의 평가 자체도 180도 달라질 수 있겠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상향, 자, 이제 이거는 시간 문제이고 한국 시장의 한계에 갇혀서 죗값을 받지 못했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더러운 사슬을 나스닥 상장으로 완전히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주 여러분 여기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호재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당장 전 재산을 몰빵해라 이런 투자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무리 역대급 호재가 대기를 하고 있어도 단기 차트를 보면은 이미 주가가 급등한 뒤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구간이고 시장 전체의 수급 부담을 소화하는 시간이 아주 잠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프로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길게 보고 길목을 지킵니다. 전 세계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한국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 나스닥 상장된 안전하고 탄탄해진
하이닉스 주식을 앞다투어서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HBM 기술력에 45조 원이라는 우주적인 재무 실탄까지 장착을 한 글로벌 괴물을 글로벌 자금들이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즘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라고 믿고 가지만 내 자산 전체를 하이닉스에게만 올인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살얼음판 같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을 지우고 하이닉스의 상승 잠재력은 가져가면서도 내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 가져온 이 차트 두 장에 그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설비 투자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26년, 27년, 28년 상승률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받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사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닉스에게 엄청난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리면은 하이닉스가 무조건 다 먹나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언제까지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26년 이후부터는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지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이 차트를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늘린다. 그게 이 초록색 선이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현금 흐름은 이 파란색 선입니다. 자, 훨씬 더 가파르게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투자를 많이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AI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다지면서 돈을 더 쓸어 담을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가진 반도체 이 턴어라운드의 업사이드 잠재력은 그대로 같이 가져가시되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출의 주체이자 AI 생태계의 포식자인 주식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안하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돈을 써야만 하는 을의 포지션이 불안하다면 돈이 넘쳐나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르는 절대적인 값,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고 내 계좌를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할수록 결국에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을수록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서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기업명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할 때 진짜 프로는 생태계의 전체 판을 보고 읽고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백억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백억을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텐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자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부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 위에 나오는 번호로 종목명, 평단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